반갑습니다. 환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직업심리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직업심리학 첫 번째 기본이론 1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의 주요 내용은요, 특성 요인 이론의 개요와 이 특성 요인 이론의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특성 요인 이론을 살펴볼 텐데요. 특성 요인 이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학 시간에서도 공부했고,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했는데요. 자, 이 직업 심리학에서 특성 요인 이론들을 다시 다루게 되는, 즉, 재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그 상담학 이론이라든지, 또 심리학에서 다루는, 심리학 이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론들에 대한 구분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상담학 시간에 배웠던 것은 상담 심리학이에요. 상담 심리학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상담 심리학은 일반 심리학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심리학에서 이제 필두가 되는 사람이 프로이트라는 학자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정신 역동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런 이론에 반대를 해서 나온 이론이 행동주의적 관점이에요. 행동주의 관점이고 여기에 이제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라는 그 관점의 학자들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인본주의 관점인데 인본주의 관점은 칼 로저스를 필두로 해서 정신 역동적 관점도 비판하고 행동주의적 관점도 비판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나타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이론들을 다 합해서 어떤 좋은 점들을 취합해 가면서 만들어낸 이론들이 인지, 정서, 행동적 관점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앨리스라는 학자가 있죠. 앨리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관점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심리학의 이론들은 다른 이론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말 그대로 응용 심리학에 미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직업 심리학이다. 직업 심리학이다. 자, 다시 얘기하면 상담 심리학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인 심리학이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응용 심리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교재 읽으면서 응용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과 응용의 차이를 좀 설명한다면 상담 심리학에서는 주로 이 학자들이 제시했던 거, 의문을 제시했다는 것은 즉 질문의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런 행동에 대한 거예요. 행동.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질문들이에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부적응 행동을 했을까? 근데 직업심리학에서 이 질문은 뭐냐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직업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제목이 직업선택 및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업선택 및 발달 이론. 왜 그 사람은 그 직업을 선택했을까? 자, 이러한 첫 번째 질문을 던진, 즉 상담심리학의 프로이트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파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파슨스의 그 개념을 이 좀 세련되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윌리암슨이라는 학자입니다. 윌리암슨이라는 학자고요. 윌리암슨은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원이었죠. 그러니까 교수진이었죠. 그래서 윌리암슨이 이 이론을 특성 요인 이론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이렇게 명명한 거죠. 그런데 이런 특성 요인 이론이라는 것은
파슨의 3요인설을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거죠. 3요인. 그럼 3요인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세 번째, 뭐예요? 나와 직업세계와의 연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죠. 따라서 윌리엄스는 나에 대한 이해 측면, 즉 특성에 대한 요인 측면에서 어떤 개인의 흥미, 그 다음에 적성, 성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인은 직업적 요구를 얘기했다. 직업적 요구를 얘기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특성이 중시하게 된 이 이론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발달하게 된 게 뭐냐? 심리 검사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얻어내기 위한 심리 검사가 발달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심리 검사 앞에 M이 있으면 뭐예요? 미네소타. 뭐 MBTI는 아니지만 MBTI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M이 붙으면 미네소타 심리검사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발달하게 됐는데, 자, 이외에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것이 크게 맥락적으로 한 두 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데, 자, 발달파의 이론이 있었다라는 거죠. 발달파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슈퍼인데, 즉 발달파는 생애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애 측면. 뒤에서 우리가 이제 특성 요인 이론의 쟁점을 또 정리할 텐데, 이 특성 요인 이론은 일정한 시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20세 때 이때의 특성을 측정해서 이 특성이 어떤 사람의 직업 선택을 뭐 도울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발달파의 개념은 그러한 개념보다는 이때 특성을 우리가 측정할 때는 이렇게 발달 과정을 들여다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언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본 거죠. 자, 여러분 봤을 때 이게 더 합리성이 있나요? 아니면 발달파의 의견이 더 합리성이 있나요? 발달파의 의견이 좀 더 합리성이 있죠. 왜? 지금 내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자라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뭐 다루겠지만 예언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발달파의 그 개념이 나오게 되고, 또 발달파가 가장 득세예요. 인원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의 제목이 뭐예요? 직업 선택 및 발달 이론이라는 제목을 갖게 된 거예요. 아셨죠? 제목에 챕터에 있죠? 직업 선택 및 발달 이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세 번째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홀랜드입니다. 홀랜드는 자, 사람의 인성은 흥미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죠. 뭐 홀랜드 이론할 때 자세히 얘기할 텐데, 결국에 홀랜드로 인해서 흥미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최초로 시도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성격 검사, 인성 검사만 있었는데 홀랜드를 필두로 해서 흥미 검사가 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직업 심리학에서 굉장히 주요한 이론, 그 다음에 주요한 사람을 따지게 되면, 자, 홀랜드, 그 다음에 발달파의 슈퍼, 그 다음에 특성 요인 이론의 윌리엄슨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상담 심리학은 우리가 인간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상담학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심리학 파트는 우리 프로이트처럼 직업심리학의 첫 번째 어떤 제안을 던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파슨스라는 거죠.
그래서 파슨스를 필두로 해서 응용심리학적인 직업심리학이 발달하게 됐고 거기에 윌리엄슨이 나오고요. 특성요인, 계승안, 그리고 발달파의 슈퍼, 그 다음에 우리 인성이론의 홀랜드. 물론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사람이고 이 세 사람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도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특성요인 이론, 그러니까 이 과목 직업심리학 하기 전에 제가 전반적인 흐름도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좀 더 좋은 학습이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성요인 이론의 개요부터 볼게요. 자, 쌍가로 1번 보겠습니다. 의미 특징. 특성요인 이론은 파슨스의 직업지도 모델을 기초로 형성됐다. 자, 의미 특징. 파슨스의 직업지도 모델을 통해서 시작됐다. 직업지도 모델. 직업지도 모델이 뭐다? 3요인이다. 3요인. 3요인설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3번으로 합니다. 특성요인 이론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에게 옳은 하나의 직업이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개인은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을 찾아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은 자신한테 맞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개인차라고 해요. 개인차. 사람들 모두 다 다르고요. 거기에 맞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4번. 심리검사 이론과 개인차 심리학의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진단 과정을 매우 중시한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특성이라는 것은 즉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성을 우리가 재기 위한 심리 검사가 중요하고, 그죠? 그 심리 검사로 특성을 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진단이라고 한다. 즉 진단을 중시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5번. 개인적 흥미나 능력 등 심리 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통해서 밝혀내고자 한다. 이런 개인적 흥미나 능력을 심리 검사를 통해서 밝혀내고자 한다. 자, 6번 갑니다. 특성요인 이론에 따른 직업상담 방법들은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특성을 가지며 정신역동 직업상담이나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과 같은 가설적 구성 개념을 가정하지 않는다. 자, 인지적이지 가설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7번 윌리엄슨, 헐 등을 비롯한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자들이 파슨스 이론을 확장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미네소타 견해라고도 해요. 미네소타 견해라고도 한다. 자, 직업학 연구에서 이제 미네소타 대학이 중심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쌍가로 2번 파슨스가 강조하는 현명한 직업 선택을 위한 필수 요인 보겠습니다. 자, 1번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등 내면적인 자신에 대한 이해니까 자신에 대한 이해죠. 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에서 성공, 이점, 보상, 자격 요건, 기회 등에 대한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이죠. 즉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죠. 그 다음에 3번 개인적 요인과 직업적 요건, 보수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과 직업과의 합리적 연결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건 손자병법하고 비슷하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어떻다? 적어도 지지는 않는다. 지피지기 원래는 이제 지지 않는다인데 우리는 뭐 100점 백승으로 알고 있죠. 무조건 이긴다. 그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런 개념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즉 나를 이해하고 직업 세계를 이해하면 적어도 내가 실패할 선택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자기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패하지 않죠. 여러분 삶에서 실패할 인생을 선택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추가하면 여기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과학적 접근이다. 과학적 접근이다. 이렇게. 그리고 인지적이다. 인지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로 넘어가서 이제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쌍가루 1번의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적 가설을 보겠습니다. 자, 클레인과 위너가 이제 제시한 건데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각기, 그러니까 개인차죠, 개인차. 각기 구별할 수 있는, 또 타당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유한 특성을. 자, 2번. 다양한 특성을 지닌 개인들이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낸다고 할지라도 직업은 그 직업에서 성공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지닐 것을 요구한다. 즉, 이 특성과 요인에서요. 개인들의 이제 특성이 있지만 여기에서도 요인들은 각기 그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개인은 이제 흥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측면이에요. 개인. 여긴 직업적 측면이에요. 직업. 흥미가 있고,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치, 적성도 있겠죠. 그죠? 적성, 가치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인적인 측면들은 그 직업에서 요구인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큰 덩어리로 보게 되면 어떤 직업은 책임감을 요하는 직업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직업은 성실성을 요하는 직업이 있고 어떤 직업은 성취를 좀 요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마케팅 직무는 성과를 좀 많이 내야 되고 그다음에 성실성을 요하는 것들은 뭐 중요도를 떠나서 매일 같은 시간 매일같이 나와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책임감을 요하는 것들은 뭐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한 사안들을 또 결정하고 지켜내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격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반복적인 생활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실성 있는 직업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적성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거를 좋아해요. 남들과 경쟁 상태에서 이기고 그러면 어떤 성취적인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을 돕는다든지 또 성격도 어떤 책임감을 짓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뭐 책임감 같은 경찰관하고도 연결되는데 성격이 그거와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직종에서 일하게 되는 거. 그럴 때 어떻다? 이게 매칭이 되는 거죠. 매칭. 과학적 매칭. 매칭이 될수록 그 사람의 이제 성공 가능성도 커지고 성공 가능성이 커지니까 어때요? 오래 근속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진로 선택은 다소 직접적인 인지 과정으로 자, 어때요? 제가 선을 걷는데 직접적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적성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직선적 과정이라고도 해요. 직선적 과정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래서 직접적인 인지 과정으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은 가능하다. 자, 4번.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을수록 직업의 성공 가능성은 커지고 이 성공과 함께 어떻다? 지속성도 늘어난다 이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보겠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가정, 윌리엄슨. 자, 윌리엄슨이 이제 이런 특성 요인 이론을 만들면서, 즉 파슨의 이론을 가져와서 특성 요인으로 만들면서 이제 좀 세련화 시킨 거죠. 세련화 시키면서 제시한 게 가설이에요. 가설. 가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본성에 대한 가설을 제시했다. 가설. 자, 요걸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인간은 그러니까 주어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잠재력. 무슨 얘기냐면 이 선이라는 거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해요. 그다음에 악은 뭐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올바른 선택,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선택을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나와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다 이거죠. 실제로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서 잘하는 직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잘하지도 못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도움을 필요로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타인은 상담사를 얘기해요. 상담사. 즉 우리가 이제 특성 요인 상담에서 인지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진단을 중시하기 때문에 특성 요인 이론은 다분히 교육적 역할을 합니다. 교육적 역할. 즉 상담사의 교육자적 역할, 그리고 요걸 우리가 지시적이라고 하죠. 지시적 상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시적이고 교육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담사의 도움, 즉 상담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자아의 실현은 뭐예요? 선의 실현이에요. 선의 실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선택하고 그러니까 선의 본질이죠. 우리 교재는 선의 본질로 되어 있죠. 즉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자아의 실현이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을 딱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 중에도 많이 얘기하는데 라이스웍하고 보케이션이 있어요. 라이스웍은 뭐냐면 생업이에요. 생계를 잇기 위해서 하는 거고, 보케이션은 천직이에요. 즉 나한테 딱 맞는 것들을 그런 직업을 하는 거는 뭐다? 선의 본질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다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선의 실현은 자신이다. 자신이 선을 실현한다 이 얘기예요. 선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게 1번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자아의 실현. 그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건 자신이다. 요게 3번이죠. 그 다음에 선의 본질은 자아의 완전한 실현이다. 요게 4번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이게 5번입니다.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선타자 독신, 윌리엄스는 선타자인데 독신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관점들을 쭉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상담학 시간에 이제 공부하신 그 특성 요인 이론하고 여러분 연결해서 같이
쭉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특성 요인 이론의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성 요인 이론의 쟁점 1번. 특성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이 질문은 뭐냐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가? 자, 안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특성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특성은 믿을 수 있는가? 즉,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 그러니까 지속적인 게 예언이겠죠? 지속적인 게 예언이고, 그 다음에 이건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요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자, 일정한 시기에서 우리가 특성을 쟀어요. 만약에 20살 때 진로 선택을 위해서 심리 검사를 치렀다고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탐구형으로 나왔어요. 탐구형. 자,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된 거야. 요새 이제 뭐 쿠팡이네,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서 그 개발자를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개발자. 그래서 내가 어떤 탐구형의 유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돈 많이 준대, 취업도 잘 된대.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때 심리검사를 치르게 되면 정말 탐구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 방화수가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검사들은.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젊은 층 이제 몇몇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뭐 몇 달 단위로 꿈이 바뀌는 거예요. 안정스럽지 못하다라는 거죠. 즉 그래서 이제 발달파의 주장이 뭐예요? 이 그 특성이 나온 것들을 과거를 보면서 이 안정성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예언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특성을 중시하면서도 그 특성에 대한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명확한 견해를 내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온과 아나스타시가 특성 요인 이론에 가정하는 특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의문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특성이란 학습되는 것이며 특정한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으로 관정했다. 그래서 어떤 그 제가 예를 들어 드린 이런 것처럼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상황에서 이것은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맞다. 맞으나 이런 것들이 꼭 예언 타당도를 확보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비법 노트 잠깐만 볼게요. 트라이온과 아나스타시는 특성이란 숨어있는 특질이나 원인이 아니라 기술적 범주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제 어떤 파슨스가 제안한 특성 요인 이론의 쟁점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쌍가로 이번에 특성의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활용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가. 자, 헤어와 클레머가 또 어떤 쟁점을 제시했는데 특성 요인 이론 접근이 통계적인 정교함과 검사의 세련화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업에 있어서는 개인의 성공을 예언하는 데 있어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결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성공을 예언하는 데서는 예언 타당도가 부족하다. 예언 타당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물론 특성 요인 이론이 굉장히 이제 현대 직업 심리학에선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만약에 특성 요인 이론이 없었다면, 즉 파슨스와 그다음에 윌리엄슨 이 두 명의 이제 인물이 없었다면 사실 직업 심리학은 뭐 태동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 직업의 선택이라는 책에서 제안을 했던 거고, 이것을 계승해서 학문적으로 세련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학파 여러 학자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직업 심리학이 이제 계승하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단점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현대 우리 직업 상담에서는 특성 요인적인 측면들을 그래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어떤 과학적인 상담 방법, 그 다음에 직업 심리학의 대두, 그리고 어떤 심리 검사라든지 현대 상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또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는 거, 특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이론들을 이제 다른 견해 이론들, 예를 들면 발달 이론이라든지 인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견해들을 가져올 수 있게끔 했던 이론이 이제 특성 요인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이제 진도도 중요한데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한 우리 상담학 시간에 했던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면서 일단 직업 심리학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 그리고 이러한 그 기초적인 이론을 좀 이해하는 거와 함께 전반적으로 상담학 이론이라든지 직업 심리학에서 나온 이론들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태동하게 됐는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크게 머릿속에다가 이제 좀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올 텐데 그런 이론들을 머릿속에서 좀 잘 구분하고 분류할 수 있게끔 정리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특성 요인 이론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 심리학 이론들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